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세상의 지식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듯한 그런 기억이죠. 바로 하늘을 나는 전기택시, EV톨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아처 에비에이션, 티커는 ACHR입니다. 이 아처의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아마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과연 아처는 첫 상업 비행의 테이프를 끊을 그날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맞습니다. 기술, 비전 다 좋은데 결국 이런 개발 단계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마르면 끝이니까요. 네, 상업 운항 시작도 전에 자금이 바닥나면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아처의 금고 사정, 즉 재무 건전성을 먼저 샅샅이 훑어볼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비용 구조를 좀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과 실제 운영 준비는 어디까지 왔는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딱 펼치니까 와, 정말 눈을 사로잡는 숫자가 하나 있네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16억 4천만 달러.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솔직히 아직 승객 한 명 태워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닌데 2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16억 4천만 달러. 이 숫자는 단순히 돈 많다. 이걸 넘어서요.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략적 무기요? 네. 저희가 보통 이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개념이 있는데 캐시 런웨이라고 합니다. 현금 활주로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아, 활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쓰는. 맞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아주 긴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사가 지금 가진 현금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활주로의 길이라. 그럼 그 길이를 알려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걸 저희는 현금 소진율, 영어로는 번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돈을 태우는 속도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아처가 순수 영업활동, 연구개발이나 직원 월급 같은 걸로 쓴 돈이 1억 2,600만 달러입니다. 1억 2,600만 달러. 분기마다 거의 1,7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군요. 와,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가진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가진 돈이 16억 4천만 달러고 분기당 1억 2,600만 달러를 쓴다. 이걸 나눠보면 대략 13 정도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13. 13분기. 와, 그러면 1년이 4분기니까 3년 하고도 한 분기. 그러니까 3년 3개월 정도는 외부에서 돈을 한 푼도 더 받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아처가 확보한 활주로의 길이인 거죠. 외부 자금 수혈이 전혀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3년 이상 버틸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처가 지금 가던 길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첫 주자니까. 언제 어떤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지, FAA 같은 규제 당국이 갑자기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할지 아무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시간이 곧 무기인 거죠. 근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신기술 개발이라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5년,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의 숫자라고 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전략적인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돈이 부족한 경쟁사가 있다고 치면 그 회사는 정해진 상업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아, 서두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칫 안전이나 기술의 완성도를 타협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처는 3년이라는 시간 덕분에 그런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기체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시간을 번 셈이죠. 이건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 즉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확실히 시간에 쫓겨서 미완성 제품을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둘째는 기존 주주 가치의 보호입니다.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은 운영 자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유상증자 같은 걸 하겠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라 썩 달갑지는 않죠.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근데 아처는 적어도 앞으로 2, 3년 안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 이건 투자자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뭔가요? 그건 이 16억 4천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시장의 강력한 신뢰죠. 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스텔란티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아주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왜 아직 돈 한 푼 못 버는 이 회사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맡겼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아처의 기술력, 경영진의 능력, 그리고 상업화 계획을 아주 강하게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일종의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으니까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돈은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개발에만 전념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년 넘게 버틸 수 있는 현금은 기술 개발에 유연성을 주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완벽합니다. 면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아처가 이 돈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제 비용 구조를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죠.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순손실 금액이 지난 분기에는 2억 600만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거의 40% 가까이 줄었는데 이건 비용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소식처럼 보이죠. 순손실이 줄었다니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런 개발 단계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항상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네, 순손실이 줄어든 그 질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그러니까 연구개발, R&D 비용을 대폭 삭감해서 만든 결과라면 어떨까요? 아, 그건 오히려 나쁜 소식이겠네요. 당장 손실은 줄었을지 몰라도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성장을 포기하고 얻은 단기적인 성과일 뿐이니까요. 그건 오히려 주가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초의 경우는 어떤가요? R&D 비용을 줄여서 만든 성과인가요?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회사의 핵심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갭 기준 운영 비용을 보면요. 약 1억 7,500만 달러로 이전 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 운영 비용은 거의 그대로군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처는 비행기를 만들고 인증을 받고 테스트하는 이런 핵심 활동에 쓰는 돈은 전을 줄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좀 이상한데요? 핵심 비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전체 순손실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은 바로 비현금성 항목이 있습니다. 비현금성 항목이요? 그게 뭔가요? 회계라는 게 실제 현금 흐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직원에게 월급 대신 주는 주식, 우리가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과거에 투자자들에게 발행했던 워런트, 즉 신주 인수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실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회계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잡히거나 부채로 평가가 됩니다. 아, 실제 돈은 안 나갔지만 장부상으로는 비용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의 가치는 회사의 주가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기마다 엄청나게 변동합니다. 이번 분기에 바로 이런 비현금성 항목들의 회계적인 평가액이 아처에게 유리한 쪽으로 크게 바뀌면서 전체 순손실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회계적 착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 노름 같은 거였군요. 그럼 우리가 아처의 진짜 비용 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려면
어떤 지표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조정 EBITDA 손실이라는 지표입니다. 영어로는 Adjusted EBITDA Loss라고 하죠.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네, 이름은 좀 복잡한데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톡옵션 비용이라든지 워런트 가치 변동 같은 그런 비연금성, 비경상적인 항목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얼마의 현금을 썼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실은 얼마였나요? 3분기에 1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1억 1,600만 달러?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활주로 길이 계산할 때 썼던 숫자 기억나시나요? 실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소진액. 네, 기억나죠? 1억 2,600만 달러였잖아요. 맞습니다. 자, 두 숫자를 비교해보세요. 회계적 거품을 뺀 조정 EBITDA 손실이 1억 1,600만 달러, 그리고 실제로 금고에서 빠져나간 영업 현금 소진액이 1억 2,600만 달러. 와, 두 숫자가 거의 똑같네요. 1,000만 달러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이야말로 아처가 비용을 매우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회계적인 꾸밈이나 거품이 거의 없이 회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이 실제로 비행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인증을 받는 그런 핵심 R&D 활동에 곧장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순손실 감소라는 헤드라인 뉴스보다 이 두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아처의 재무 건전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재무제표의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배운 것 같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재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실제 운영 성과 쪽으로 넘어가 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결과물을 내야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3분기에 281만 달러라는 아주 소액의 매출이 잡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금액 자체는 아까 보신 지출 규모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281만 달러면 뭐 3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니까요. 네, 거의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매출은 수익성 관점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직 승객을 태워서 번 돈은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나온 매출이죠? 주로 미 국방부, DOD와의 R&D 계약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거나 혹은 항공기 대량 생산을 돕고 있는 스텔란티스 아니면 최대 고객사이자 파트너인 유나이티드 항공에 제공하는 어떤 기술 용역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이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트너십이 그냥 종이 위에 서명한 MOU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주 튼튼하고 파트너십도 잘 굴러가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산이 남았네요. 바로 FA의 인증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모든 관심은 재무제표에서 FAA 웹사이트로 옮겨봐야 합니다. 돈은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지 목표를 달성시켜주지는 않으니까요. 현재 아처의 발표에 따르면 주력 기체인 미드나잇의 형식 인증, 즉 타입 서티피케이션 절차가 약 75%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75%요? 이 숫자가 귀에 쏙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숫자일까요?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마지막 10% 구간에서 몇 년씩 걸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항공기 인증의 마지막 25%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 건가요? 그게 쉬운 과정인가요? 아니면 더 어려운 과정인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남은 25%는요, 대부분 최종 비행 테스트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출하는 서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 오히려 마지막이 더 힘든 거군요. 네, 수천 시간에 달하는 최종 비행 테스트 동안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FAA 심사관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추가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주 훌륭한 학생이 시험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다 했더라도 결국 최종 채점은 교수님의 손에 달린 것과 같습니다. 아처는 지금 시험지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의 심정일 겁니다.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네요.
아처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거네요. 그래도 아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체 인증뿐만 아니라 실제 항공사로서 운영하기 위한 준비도 아주 착실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에 파트 135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건 항공 운송 사업자 자격을 미리 획득한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승객을 태우고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라는 자격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아, 미리 항공사 면허를 따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파트 141 인증까지 받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항공사, 조종사 이 3대 요소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FAA의 최종 형식 인증만 딱 떨어지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이륙할 수 있도록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항할 인프라, 그러니까 이착륙장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처는 단순히 비행기 제조사를 넘어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와 손잡고 맨해튼 도심과 JFK 공항을 잇는 에어택시 노선을 발표했고요. 뉴욕이요? 네. 그리고 중동의 아부다비에서는 이미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전용 이착륙장 인프라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내수 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뉴욕, 아부다비. 글로벌 거점을 정말 착실하게 확보하고 있군요.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 LA 쪽에도 아주 큰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우리가 LAX라고 부르는 곳 있죠. 그곳을 아처의 전력적 허브이자 AI 테스트베드로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스트베드요? 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곳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운항 시스템, 관제 시스템을 시험하는 일종의 미래 항공교통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될 예정이거든요. 이건 아처가 단기적인 상업 운항을 넘어서서 언젠가 다가올 자율비행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와, 정말 그림이 크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2조 원이 넘는 현금으로 3년 이상의 넉넉한 활주로를 확보했고 비용은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핵심 R&D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표현하는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재정적 리스크는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이제 모든 것은 기술과 규제의 마지막 관문, 즉 실행과 증명의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과 증명의 단계. 네. 16억 4천만 달러라는 돈은 고린 지점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벌어준 것이지 고린 지점의 테이프를 대신 끊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재무제표의 숫자에서 아처의 시험 비행 영상과 FAA 웹사이트의 발표 공지로 완전히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청취자에게 오늘 분석을 통해 본 아처는 확실히 상업화를 위한 대부분의 조각들을 거의 다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금, 파트너, 운영 계획까지 말이죠. 하지만 상업 운항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이들의 진짜 경쟁 상대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다른 EVTOL 기업만이 아닐 겁니다. 그쵸. 어쩌면 수십 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택시나 지하철 같은 기존의 교통수단, 그리고 날아다니는 택시라는 이 낯선 개념에 대한 대중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계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될까요? 이것이 FAA 인증 이후 아처가 증명해야 할 또 다른 어쩌면 더 거대한 과제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